반갑습니다. 첫 번째 영상 이제 뭘로 찍을까 하다가 사주의 기초 개념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려드리자 해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사람을 향한 진심, 명리로 삶의 주인이 되자, 이 모토를 가지고서 앞으로도 영상을 찍을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를 우리 요즘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면 이 사주가 도대체 어떤 영역에 속하는가? 사주가 도대체 뭐야? 라고 의문점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일단 기본적으로 사주를 논하기 위해선 철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럼 철학이라는 게 뭐냐? 철학, 밝을 철, 배울 학이죠. 지혜를 밝히는 학문이다. 그럼 영어로 하게 되면 그리스어, 필로소피, 필로스 뭡니까? 그리스어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소피아,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이걸 직역하면 지혜의 사랑, 지혜를 사랑하라. 그만큼 이 지혜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우주, 자연, 인간을 바라보는 거대한 세계관입니다. 그럼 철학하면 간단하게 표현을 하게 되면 인간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고, 어떻게 살아야 하지? 즉, 이런 질문 속에서 생각에 힘을 기르는 학문입니다. 크게 철학은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 동양과 서양이 좀 많이 달라요. 동양은 관계와 조화, 자연을 논하는 거고, 서양은 논리, 이성, 개인을 논합니다. 관계, 조화, 자연은 이 사람은 자연 속에 있는 거고, 서양 같은 경우는 그냥 개인은 개인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연을 좀 지배를 한다든가. 그래서 이 동양 철학 속에서 파생이 된 게 유교, 도교, 불교, 그리고 그리스 철학, 뭐 과학, 점성학 같은 경우는 서양 철학에서 파생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양 철학에서 뭐 그리스 철학이나 과학이 이렇게 파생이 됐다. 이게 말이 되냐? 근데 과학적 태도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과학적 태도가 실험하라, 논리로 증명하라. 이게 바로 철학적 이론에서 근본적으로 출발해서 나와서 파생이 된 부분이 과학적 태도의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존재론적인 부분, 윤리적인 부분, 논리적인 부분, 모든 정영역에서 철학은 존재했고, 과거서부터 있었고,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철학 속에 사주가 있다, 이걸 인지를 좀 먼저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큰 틀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고, 철학 속에 이 명리가 있습니다. 그럼 명리가 좀 더 사주를 공부하고 바라보시는 분들한테 좀 와닿으실 수가 있어요. 그럼 명리가 뭐냐? 명리는 목숨명, 이치리, 인간의 운명, 일생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이 명리는 뭐 음양오행, 뭐 생극재화, 뭐 지금 얘기하면 낯서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명리를 공부를 하시다 보면 사주를 볼 수 있는 공식이라든가, 아, 이렇게 해서 사주가 태어났고 볼 수 있는 거구나, 요걸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리 같은 경우는 지피지기면 뭐 백전백승이다, 뭐 이런 얘기 아시잖아요. 기본적으로 나의 강점은 뭔가, 나의 단점은 뭔가, 나는 어떤 성정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를 알고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이런 생각, 선택을 가지고서 내 삶을 올바르게 살자,
이렇게 명리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명리를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처세를 잘하자. 이렇게 좀 활용하시는 게 명리 공부를 좀 제대로 한다. 그래서 명리의 세 가지 뼈대는 뭐 양적인 부분, 오행적인 부분, 그리고 간지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요건 좀 더 깊이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요걸 시간이 좀 다음 영상이나 다다음 영상에서 좀 더 깊이 얘기를 해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첫 번째 기초 개념 단계다 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고, 그래서 결국은 철학 속에 명리가 있고 명리 속에 사주가 있다. 그럼 사주는 4개의 기둥입니다. 4개의 기둥은 사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둥이 4개 있잖아요. 사주 뭐 딴 거 없어요. 아, 기둥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구나. 그러면 4개의 기둥 속 안에 글자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글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4개의 기둥, 사주, 팔자, 8글자. 그래서 사주팔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주 4개의 기둥 속 안에는 연월일시, 나만의 고유한 8글자가 담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주를 본다는 건 명리를 제대로 공부를 해서 공식을 가지고서 사주 풀이를 제대로 하는 거고, 그럼 풀이만 제대로 하냐, 올바르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 따른 대답을 할 수 있는 철학적인 측면도 전부 다 같이 담겨 있다는 거. 그래서 사주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명리도 같이 가고 철학도 같이 간다. 요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주, 명리, 철학은 한 몸으로 움직이는 거고, 단편적으로 보면 사주, 어떤 남성이 2000년 7월 7일 1시에 태어났다. 2000년을 뜻하는 글자는 경진년이고, 7월을 뜻하는 글자는 개미월이고, 7일을 뜻하는 글자는 병인일이고, 오후 1시에 태어났다는 건 갑오시를 뜻합니다. 그래서 연, 월, 일, 시가 전부 다 갖춰줘야 사주 8글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8글자가 전부 다 알고 나서, 아, 이 바코드, 주민등록번호처럼 이 바코드를 가지고서 명리적인 측면에서 명리의 공식을 가지고 이걸 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뜻하는 글자가 요 글자, 병화. 아, 이 사람은 병인일에 태어났고, 병화가 이 사람 자기 자신이구나. 그럼 병화가 미월에 태어났네. 야, 그럼 미월에 태어났으니까 이 사람은 따뜻한 달에, 따뜻한 달에 태어났구나. 이 병화가 조금은 좀 덥겠네. 그래서 조우적인 측면도 우리가 풀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억부적인 측면도 우리가 풀이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격국, 그리고 용신적인 측면에서 할 수가 있고, 음양오행, 형충파의 생극제와 이런 인과관계 속에서 사람됨, 그리고 대운까지 다각도에서 분석을 해서 풀이를 올바르게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처음 접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어려우실 수 있어요. 당연히 어렵죠. 어떤 누군가한테 사람의 뭐 운명, 이런 미래, 과거, 현재 일에 있어서의 뭐 이런 이치, 법칙,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알고 조언을 해줘야 되는 영역이 사주 전문가, 뭐 이런 상담 하실 수 있는 분들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8글자를 명리 공부를 제대로 하면서 이 공식들을 가지고서 풀이를 하는구나. 그럼 풀이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혜, 이 사람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고 동양 철학적인 측면에서의 깊은 지혜와 그리고 과거의 위로,
현재, 대처, 미래 준비까지 해서 마음의 평화와 올바른 선택을 해서 자기 스스로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게 올바른 지혜를 가졌을 때만이 올바른 조언을 통해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저런 뭐 광고 접하고 뭐 신점을 했네, 뭐 무조건 어떤 분이 다 잘 맞춰요. 어디 사주 가서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요즘 광고 세상이니까 결국 돈 벌려면 광고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 가서 뭐 신점을 잘 봤네, 못 봤네, 누가 뭐 잘 보네, 못 보네. 그러니까 진실은 그걸 본 사람만이 잘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아무나 이런 걸 다 잘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깊이 있게 제대로 사주, 명리, 철학 이걸 전부 다 하신 분만이 올바르게 조언, 진실된 조언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나 아닌 다른 사람한테 인생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대처해 나가면서 자기 뜻대로 주도적으로 살 수 있게 하게끔 만들어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유념하셔서 야, 이거 아무나 잘 볼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야, 이 사람이 좀 약간 사자 느낌이 난다. 그러니까 사주 명리 철학적인 부분까지 전부 다 깊이 있게 공부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뭐 하루 이틀 만에 한다. 뭐 한두 달 만에 한다. 석 달 만에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단기 속성으로 뭐 사주를 배운다, 명리를 배운다.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도 역시 지금 뭐 수년 동안 이 사주, 명리, 이런 철학적인 부분까지 공부를 깊이 있게 하면서 아직도 배워야 되겠다. 아직도 더 내가 배울 부분이 많구나. 이런 점을 좀 생각하면서 지금도 열심히 이 일에 좀 정진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여러분들한테도 이 부분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2000년 7월 7일 오후 1시에 태어난 남성이 뜻하는 글자가 8글자가 있는데 이 글자가 이제 윗부분이 있고 아랫부분이 있어요. 윗부분 그리고 아랫부분 이런 윗부분을 이걸 천간이라 그럽니다. 지지 뭐 땅이라 그럴게요. 천간은 뭐 하늘이라 그럴게요. 그래서 이 윗칸, 위에 4칸은 요 10글자만 들어가고요. 밑에 4칸은 이 12글자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간 글자가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 그리고 아래 칸에 지지 글자가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입니다. 그래서 천간과 지지가 있다. 그래서 천간, 하늘의 글자, 그리고 땅의 글자. 그래서 천간의 영역과 땅의 영역, 뭐, 하늘, 땅, 엄청난 갭 차이지만 종이 한 장 차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좀 조언을 드리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천간 10개입니다. 이게 언제 어떻게 탄생했냐? 기원전 1300년 이전 사람들은 하늘에 10개의 태양이 있다고 믿었어요. 손가락도 10손가락이죠. 그리고 날짜 또한도 역시 10일 단위. 그래서 하늘에 10개의 태양이 뜬다. 그러면 오늘의 태양 1, 내일의 태양 2, 모레의 태양 3. 그래서 뚜뚜뚜뚜 가다 보면 이제 10일째 되는 날 있잖아요. 그럼 10일째 되고 나서 다시 오늘의 태양 1, 다시 1로 순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태양은 갑이야. 내일은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그럼 1일부터 이제 10일째잖아요. 그러면 다시 1로 돌아가는 거야. 다시 태양갑, 태양을 이렇게. 그래서
지금 30일 단위로 세지만 이때는 10일 단위로서 날짜를 세는 용도 속에서 갑을병전 무기경신 임개가 과거에 나오게 됐다. 요걸 인지를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지는 언제 어떻게 생겼냐? 지지도 12개 이런 기원전 이때 생겼습니다. 하늘의 변화와 계절의 순환을 관찰해서 만들었다. 지지 12개는 고대 중국 백성과 농부들은 한 달에 이 달이 변화하는 모양을 보고서 이게 1년에 12번이 바뀐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연의 섭리로서 12지지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달이 몇 번 바뀌냐, 이 달을 세는 용도 속에서 요걸 알게 되면서 임묘진 사후 및 신유술 해자축이 생겼다. 그래서 결국은 천간, 지지 전부 다 이런 날짜를 센다든가 달을 세는 용도 속에서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이걸 만들었구나. 이걸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냐? 달을 센다는 건 뭐냐? 자, 달은 애초에 이런 뉴문, 거의 보이지 않는 형태에서 오른쪽이 가늘게 밝다, 이런 초승달로 밝히고, 그 다음에 상현달, 반달, 보름달, 하얀달, 금음달, 뭐 이런 순으로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가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29.5일이 걸리더라. 지금은 뭐 30일이나 31일 한 달 기준으로 하는데, 과거에는 이 달이 변화하는 날을 세다 보니까 29.5일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뭐 더 깊이 들어가면 너무 수학적으로 들어가니까 간단하게 옛날 사람들이 이런 걸 좀 보면서 수를 세고 좀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달이 이렇게 좀 바뀌어 나가면서 이렇게 좀 되는구나. 그래서 천간 지지는 이런 날짜를 세는 용도, 달이 세는 용도 속에서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이 생기고 갑을경전 무기경신 임개가 생겼구나. 요걸 인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천간이 생기고 지지가 생기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뭘 이해를 해야 되냐? 과거 고대 중국 상나라 시기에 기원전 13세기 천간 지지가 요때쯤 생성이 됐다. 이 상나라 때 갑골문이 천간 지지가 쓰였음을 발견을 하였고, 그리고 육식갑자라는 게 발견되었다. 육식갑자, 갑자을주 병인종 유부진기사 경호신미 임시계 유박, 이런 이 천간과 지지가 같이 복합된 육식갑자가 이때 상나라 때 발견이 되어 있고, 이후에 기원전 202년 한나라 시기 때 이 띠동물과 음양오행을 천간지지만 있다가 띠동물과 음양오행을 한나라 시기 24절기랑 같이 만나면서 완성이 되었다. 그 이후 당나라, 송나라 때 연과 시의 확장을 하겠다 함에 따라 우리가 아는 지금의 사주팔자가 완성이 되었다. 그러면 상나라 때는 아까 좀 전에 얘기한 천간 지지만 있었고, 더불어 육식갑자만 이렇게 존재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가지고 한나라 때 띠동물과 음양오행을 만났다. 24절기도 완성이 됐다. 24절기는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이게 한나라 때 완성이 됐다. 음양오행, 뭐 남자 여자처럼 뭐 양기, 뭐 음기, 뭐 이런 부분이 있고, 오행은 목화토금수, 이런 부분들이 한나라 시기에 됐다. 그러면 띠동물은 뭐냐? 뭐 똘기덩이, 호치, 뭐 새초미, 이건 뭐예요? 자축인묘. 아까 얘기한 임묘진, 사오미,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 임묘진 사오미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걸 띠동물과 연관을 해서 한 게 한나라식이다. 요걸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육식갑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알려드리면 육식갑자 뭐 환갑 갑이죠. 돌아왔다. 회갑 갑자부터 시작하잖아요. 갑 우두머리 갑 1등 갑 돌아왔다. 한 바퀴 돌았다. 그래서 60살이라는 거잖아요. 연수를 하게 되면. 그래서 육식갑자 요걸 좀 보게 되면 임진왜란 그리고 을사조약 갑오개혁. 그러면 기본적으로 임진왜란 임수가 뜻하는 글자는 이자고요. 을사 을이 뜻하는 글자는 오고요. 그리고 갑오 갑이 뜻하는 글자는 사입니다. 그래서 갑이 들어갔을 때는 무조건 연도수 끝자리가 몇이 나온다? 4가 나온다. 을사조약 을자가 들어가는 건 무조건 끝자리가 5자리가 나온다. 임진왜랑 끝자리가 무조건 2자리가 나온다. 그래서 뭐 임진왜랑 임진년에 왜란이 터졌구나. 을사년에 맺은 조약이구나. 갑오년에 개혁을 했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육식갑자 안에서 이렇게 존재하였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구나. 그래서 이 사주팔자, 사주라는 게 그냥 하루 이틀 뭐 쌓여서 그냥 뭐 어중이 떠중이가 돼서 만든 게 아니라 기원전 13세기 그때 그 이전서부터 뭐 이런 갑골문, 청간지지, 육식갑자, 한나라 때 뭐 띠동물, 음양오행, 24절기, 당송사랑 송나라 때 확장이 되면서 지금의 사주팔자가 완성됐다. 이런 흐름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우리가 사주 뭐 철학 뭐 명리 전문가가 되자. 올바르게 사주를 보자. 공부를 하자. 이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 속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정보를 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전으로 좀 보게 되면 2026년 1월 달력이에요. 그러면 2026년 1월인데 2026년은 우리가 병오년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럼 병오년인데 지금 위에 보면 을사년 무자월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병오년 2026년 1월인데 을사년 무자월로 되어 있네.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간단하게 좀 표현을 해드리게 되면 새해가 이 2025년 을사년에서 2026년 병원을 하려면 무조건 입춘일서부터 병오년이 된다. 요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입춘은 언제냐? 2월 4일이에요. 그래서 2월 4일서부터 병오년, 기축월, 기유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새해가 됐지만 2월 3일은 그래도 아직 을사년입니다. 을사년, 기축월, 무신일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1월 1일 신정이 됐지만 아직까지는 을사년이었다. 2월 4일 이전까지는 전부 다 을사년이라는 거 요걸 인지하시길 좀 바라겠고요. 한 달에 때 어쨌든 띠동물이 좀 나오게 되면서 왜 돼지 표시가 있고 왜 이런 뭐 양, 원숭이, 뭐 토끼, 소 이런 표시가 돼 있냐. 돼지 표시가 돼 있는 건 그 날이 무슨 날이라 그러면 을해일이라 그래서요. 을해. 해가 돼지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양이 있는 거는 개미일이라 그래요. 그러면 양이 미자를 이렇게 뜻하는구나. 그럼 달력을 보더라도 19일 뱀이네. 개사일이구나. 20일 말이네. 갑오일이구나. 요걸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달력을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하면 더 좋은 부분이어서 좀 팁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리를 사주를 좀 제대로 좀 알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한
기본 기초적인 좀 개념이다 보니까 이 부분 좀 풀이하는데 조금은 좀 길었어요. 다음엔 좀 더 알차고 좀 명료하게 또 준비를 또 할 테니까 결국은 사주, 명리는 사람을 향한 진실된 좀 마음을 가지고서 올바르게 명리사주를 보고 전달을 해주면 결국은 모두가 자기 삶의 좀 주인이 될 수 있다. 요런 모토를 가지고서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 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